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일단 양은 많지 않죠. 먼저 기억할 것은 법의 내용인데,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지면 그 약정은 무효고요. 그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물권 변동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이 무효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명의신탁이 만약에 계약 명의신탁이고 거기다가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때는 물권 변동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부부간이나 또는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었으며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허용되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분석할 줄 알면 되죠? 사례를 분석할 줄 알면 되겠죠. 일단 문제 보면서 볼 건데, 1번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4번 해가지고 3번 보시면 명의수탁자로부터 유효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신탁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권리 이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위 3의 경우 제3자는 악의 제3자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첫 번째 명의신탁의 종류를 좀 정리해보면 양자가 명의신탁, 이자가 명의신탁이 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주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명의수탁자인 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일단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얘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요 제3자가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3번도 맞고 4번도 맞아요. 답이 5번인데 뭐가 문제냐면 통정허위 표시와 뭐가 다르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신탁 같은 경우 주로 왜 하냐면은 세금 안 내려고 하거나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자분들은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 표시나 같다고 봐요. 근데 같으면 안 되죠. 왜요? 통정허위 표시는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험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둘이 짜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죠? 통정허위 표시. 이름을 빌렸다 그럼 뭐예요? 명의신탁.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5번 보시면 명의신탁에 의한 허위의 등기는 통정허위 표시 일종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 학설의 일반적 태도이다. X예요. 왜요? 판례는 명의신탁과 통정허위 표시는 명백히 뭐죠? 구별하고 있고요. 다른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이 뭐죠? 금지되어 있으니까 1번이 답이고 2번 양도담보는 뭐죠? 명의신탁 아니고요. 3번, 4번, 5번 보시기 바래요.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이죠.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기억, 탈법적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X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법률혼만을 말하죠. 그죠? 사실혼 관계는 허용되지 않고요. 2번,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죠.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상호 명의신탁은 뭐가 아닙니까?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유효한데. 개념 뭔가요?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는 게 뭐죠? 상호 명의신탁이고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끼리는 따로따로 뭐죠?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뭐죠?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땅이 분리되어 있죠. 이미 분할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왜요? 갑을 사이에는 이미 뭐죠? 분할되어 있는 토지니까요. 디귿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 보아야 한다. X죠. 명의신탁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요. 비자금을 은닉하려고요. 채무를 안 갚으려고요. 다 뭐죠?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진 않죠? 반사회적이진 않죠. 예를 들어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답이죠. 4번 문제입니다. 금지되는 명의신탁은 1번 가등기 담보나 2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나 3번 구분소유적 공유나 다 뭐가 아니죠? 명의신탁이 아니죠. 5번 탈세 변경의 회피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 배우자죠. 이거는 명의신탁이긴 하지만 뭐가 되죠? 허용이 되는 명의신탁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문제죠. 옳은 걸 찾는데 1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부부가 아니고 2번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2번도 뭐죠? X고요. 3번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죠. 4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 이러한 법률 사실을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 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는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명의신탁 약정 항상 뭐죠? 무효입니다. 등기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지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매도인이 만약에 선이라면 요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물권 변동은 유효하고 수탁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종중재산이고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6번입니다. 네 번째죠.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언제 유효한가요? 부부간 종중재산에 대해선 명의신탁이 뭐죠? 유효하죠. 그래서 6번 문제는 갑이 종중재산인데 을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고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가 똑같죠. 대내적으로는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니까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을앞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고 이 등기가 뭐죠? 유효하니까 명의신탁자인 을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도 대외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를 뭐죠? 구별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부터 보시면 3번부터 볼까요?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병의 입장에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4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그럼 이때 5번이죠. 그러면 병에게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 따라서 갑은 을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고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 소유입니다. 7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만 을의 등기가 유효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만약에 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면 이때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요. 을은 항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에서 매도인이 누구죠? 채무자죠. 그죠? 근데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거니까 채무자가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보시면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건데 일단 을과 병이 밖에 있죠. 매도는 누굽니까? 을. 수탁자는 누구죠? 병. 조심하시기 바라고 옳은 것은 뭐예요? 을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병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에. 병이 알았더라도 을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미 을이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다만 위임함에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문도 맞고요.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큰 의미 없죠. 답은 뭐죠? 5번이 답이죠. 왜요?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뭐 하지 못하죠? 취득시하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문제고 9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였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여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데 요 문제에 따른다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인 을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게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고요.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그래서 갑은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 내지는 말소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의 소유권을 뭐해서요? 대행사에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뭘 가질 수 있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갑은 직접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자신 앞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10번이죠. 명의신탁자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소유 X토지를 매입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을 격려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했죠. 무슨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4번부터 보시면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매도인이 뭐죠? 선이죠. 을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을의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위 사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당의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X죠. 소유권 자체는 갑이 을에게 뭐죠? 반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뭐죠? 매매 대금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면 되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 적용되죠. 기억,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든 묵시적으로 뭐죠? 명의신탁을 하든 또 가등기를 뭐죠? 명의신탁하든 다 적용돼야 되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드디어 뭐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은 을과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은 자신의 재산 관련 사항을 은닉하기 위하여 친구인 병에게 양해를 구하여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그럼 이건 뭐죠? 삼자간 명의신탁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는 누구한테요? 병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삼자간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고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이죠. 명의신탁자 을은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직접 병 소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을 뭐죠?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가 끝났죠. 그죠? 그래서 책을 하나 끝나니까 흐뭇하긴 하네요. 그죠? 좀 뒤에 좀 빨리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 번 본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죠? 최소한 뭐죠? 3번 이상 반복해야 되고요. 실제로 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만 다 기억하면 다 이해하면 떨어질래야 뭐죠?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뜻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지? 이것저것 보지 마셔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되시는 분들이 자꾸 뭐예요? 이것저것 자꾸 봐.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보면은 뭐예요? 그냥 확실하지 않은 것만 그냥 뜨내기 같은 식이면 머리에 뭐죠? 계속 머무니까는 결국 어떻게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나쁜 문제지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뭐죠? 공부한 한 개 문제집을 선정해서 뭐죠? 반복해서 보는 거거든요.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도요. 저희 때도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두 권만 공부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사법시험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의지할 필요 없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문제지만 최소 몇 번 이상이에요? 3번 이상 반복하고 곱씹고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면 합격하는데 뭐죠? 차고 넘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뭐죠? 동형 모의고사니까 뭐죠? 10시에 오셔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시험 딱 시작하시고, 이것도 솔직히 서로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5분, 3분, 10분 이렇게 늦게 오지 마세요. 그죠? 서로에게 피해요. 그죠? 막 문제는 막 풀고 있는데 뭐예요? 누가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 죄송하겠지만 우리 인원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죠? 그러면 서로 피곤하니까 시간 딱 지켜야 하시고 강의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